6월 20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이예린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에서는 한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르겠는데요. 강원 남부 내륙 곳곳에서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인 원주 지역 낮 최고 기온 33도까지 올라서 올 들어 가장 더울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민선 8기가 출범하게 됩니다. 민선 8기 공약 시행 문제를 비롯한 정치 이슈 알아보고요. 원주 중장년의 창업을 돕는 기술창업센터가 개소합니다.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주관으로 오는 7월부터 40세 이상 중장년 예비 창업자를 발굴한다는 소식 리포터 코너에서 알아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만료 시점이 초읽기로 다가오는 가운데 치솟은 강원 지역 아파트 매매, 전셋값에 임차인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원주 지역 부동산 업계 현황 들어봅니다. 6월 20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오는 24일부터 저소득층 227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약 179만 가구와 법정 차상위 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에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1인 가구에 최대 40만 원, 4인 가구에 최대 100만 원으로 금액은 급여 자격이나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이면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카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생활지원금은 이번 1회 한시 지급되는 것이며 지원금은 올해 안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정부가 7월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폭을 법상 가능한 최대 수준인 37%로 확대합니다. 전기, 가스요금은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철도, 우편,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은 동결 기조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당면 민생 물가안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택시 앱을 통한 합승 서비스가 지난 15일부터 시행됐지만 승객들은 물론 택시기사들도 안전상의 문제로 부정적 의견을 보이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차종에 따라 남녀 탑승이 제한되는 등 벌써부터 혼란이 일고 있으며 이 같은 시스템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될지는 미지수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네, 도내 이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강원일보 정치부 이하늘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는 7월 1일부터 민선 8기가 출범되죠. 김진태 강원도지사 당선인의 핵심 공약들이 어떻게 추진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와 또 육아기본수당 10살까지 확대 지급, 그리고 도청사 신축 이전 재검토 등은 상당 규모의 부지와 예산 확보는 물론이고 주민들의 여론까지 신경 써야 하는 사안인 만큼 속도를 내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김진태 당선인 측은 인수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잡되 공식 지사 취임 이후 초반부터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건다는 방침인데요. 우선 원주 불온산업단지의 삼성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는 계획은 김진태 당선인의 1호 공약이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최대 330만 제곱미터 규모의 부지 확보인데요. 불온산단의 최대 가용 면적이 130만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서 60만 제곱미터 수준의 반도체 핵심 라인 또는 테스트 베드를 우선적으로 유치한 후에 단계적으로 주변 부지로 확대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반도체 공장 운영에 필수인 용수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데요. 충주댐 용수 사용을 검토하고 있지만 타시도의 용수 사용을 막는 정부의 규제를 먼저 풀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삼성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완벽한 유치 조건을 만들면서 동시에 삼성을 설득해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는 문제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금성 복지 확대에 따른 재원 마련도 문제인데요. 최문순 지사의 육아 기본 수당을 현재 48개월에 더 확장을 해서 10세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어떠한가요?
네, 지금 김진태 당선인은 현재 0세부터 4세까지 48개월간 월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육아기본수당을 10살까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문제는 예산인데요. 지난해 육아기본수당은 924억 원이 지급이 됐고 올해는 1,629억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김 당선인의 공약대로 만약에 10살까지 확대를 하게 되면 비용이 최대 4천억 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산출되고 있는데요. 또 전국 최초로 임신에서 출산, 산후조리 1개월간 매월 30만 원 그리고 총 330만 원을 지급하는 예비엄마 수당 공약도 240억 원 정도가 필요하고 만 65세 이상의 도민 33만 명에게 연간 60만 원의 쿠폰을 지급하는 건강백세 바우처는 2천억 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는 국비사업과 연계해서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안을 지금 세우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부의 방침은 미지수이기 때문에 재원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강원도청사 이전 문제도 재검토하고 있죠. 네, 강원도지사직 인수위는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강원도청사 이전 부지를 캠프페이지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실시했었던 주민 설문조사에 대한 상세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요. 네. 당시 설문은 이전 후보지를 현재 부지와 캠프페이지로 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들여다볼 전망인데요. 결국 새 조정에서 춘천 지역의 다양한 후보지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묻는 절차가 불가피합니다. 이로 인해서 춘천 내 소지역주의와 또 주민들의 갈등을 막고 춘천시와의 원만한 협의를 이어가는 것도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제11대 강원도 의회도 7월 1일 개원하는데 전체 49석 중에서 43석은 국민의힘이, 6석은 민주당이 차지하면서 전형적인 여대야소 지형입니다. 원 구성은 이미 마쳤죠. 네, 11대 강원도의회 전반기를 이끌 도의장은 국민의힘 3선의 권영열 당선인이 추대 형식으로 사실상 확정이 됐습니다. 제1부의장에는 같은 당 이기찬, 제2부의장에는 김기용 당선인이 맡게 됐습니다.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재선급 이상 당선인 9명은 지난주에 원주에서 첫 모임을 가졌는데요. 이 같은 의장단 구성을 마쳤습니다. 당초 도의장 자리에는 재선의 한창수 도의원도 도전을 했으나 이날 자리에 참석한 다선 의원들이 관례대로 선수를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자 한창수 의원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또 재선급 의원 5명의 상임위원장 배분도 마쳤는데요. 운영위원장은 삼척의 심영곤, 기획행정위원장은 횡성의 한창수, 경제통상위원장에는 정선의 김기철, 그리고 안전건설위원장에는 춘천의 박기영, 농림수산위원장에는 고성의 김용복, 교육위원장은 원주의 박길선 당선인이 맡게 될 전망입니다. 전반적인 조율은 자선의 김시성 당선인이 나서서 원만하게 해결됐습니다. 민주당에는 사회문화위원장 한석 배분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 49석 중에서 6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사회문화위원장 한석을 배분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요. 네. 민주당에게 상임위원장 한석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당선인 중에서는 국회 전반기 원구성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독점을 했는데 도의회에서는 왜 나눠야 하느냐면서 부정적인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요구했었던 부의장 자리는 과하고 상임위원장 한석을 나누는 것으로 협의를 했는데요. 전반기 도의장을 맡게 될 권영열 당선인은 행정을 견제, 감시하는 의무를 다하는 동시에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의지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다선 의원들은 23일 오리엔테이션 이전에 초선 의원들을 지금 현재 만나면서 원구성 배경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당초에 부의장을 요구했지만 관철되지 못했죠. 네, 민주당에서는 이 같은 국민의힘 결정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원주의 박윤미 3선 의원은 초반부터 독주하는 게 도민들이 원했었던 모습이냐 안타깝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춘천의 3선 정재용 당선인도 상생과 협치의 방향과는 맞지가 않고 부의장 자리가 2석이 있는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주말 원주에서 열렸었던 당선인 대회에서 만나서 이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하지만 뚜렷한 방안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달 1일 제312회 임시회를 열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구성을 마칠 예정인데 아직까지는 여야의 조율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들이 사선의 권선동 의원을 강원도 국회의원 협회 회장으로 추대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강원도 국회의원 협의회 차원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지원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등 새로 출범하면 김진태 도정과의 협력관계 구축에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 권성동, 한기호, 이양수, 유상범, 박정아, 노용호 의원은 지난주에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가졌는데요. 네. 권성동 의원을 강원도 국회의원 협의회장으로 추대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여당 소속의 강원도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에 국회 후반기 들어서 처음인데요. 5월 말에 국회에 입성한 강원 출신의 노용호 의원과 또 이번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정아 의원의 환영회를 경험한 현안 논의의 장이었습니다. 우선 의원들은 20대 국회 후반기부터 21대 국회 전반기까지 강원도 국회의원 협의회를 이끌어온 권성동 의원의 연임을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강원도는 최다 선임되다가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강원도 현안 해결에 권성동 의원의 정치력이 필요하다고 본 것인데요. 향후 강원도 국회의원 협의회는 국회와 정부의 강원도의 입장을 전달하는 가교 역할과 함께 지역 예산을 확보하고 또 현안을 해결하는 등 다양한 활동에 나서게 됩니다. 네, 그럼 차기 강원도 당위원장은 누가 될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유상범 현 위원장이 연임을 하거나 아니면 박정아 의원이 맡을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네. 지금으로서는 아직까지 아무도 나서지 않으면서 강원도당 위원장 선출은 다소 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찬 모임에서 이철규 의원이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었는데 이철규 의원이 고사하면서 현재 유상범 의원의 유임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얘기하자면요. 현재 허영 의원이 4년간 지속해 왔기 때문에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유일한 현역인 송기현 의원도 지역구 관리가 급선무라고 고사하면서 현재 민주당에서도 도당위원장을 맡겠다고 나서는 인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 정치부 이한일 기자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실패가 두렵지 않은 청년의 창업과는 다르게 중장년 창업 도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데 오는 7월 원주시의 중장년들의 창업 지원을 돕기 위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가 문을 엽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봤습니다. 추인의 리포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장년의 창업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창업지원센터가 들어선다고요? 네, 기술창업지원센터는 창업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는 곳인데요. 사실 지금까지 원주는 창업의 불모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시민들이 창업을 마음 놓고 도전할 수 있는 지원 환경이 풍족하게 마련되진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준비하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마땅한 공간이나 시스템이 없었는데요. 네. 원주권에서는 처음으로 기술창업지원센터가 들어서는 겁니다. 창업에 도전하고 싶은 40세 이상의 원주 지역 중장년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요. 체계적인 교육과 또 시설 장비 지원을 합니다. 창업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 지원과 초기 투자 연계, 전문가 멘토링과 같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요. 창업자의 단계에 맞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 이용 대상이 40대 이상의 중장년인데 중장년 창업반의 특징이 있을까요? 네, 청년과 중장년을 구분하는 기준은 만 40세인데요. 이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사실 많습니다. 30개가 넘을 정도인데요. 40세 이상 중장년을 위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은 찾는 것이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우선 청년 창업은 열정과 패기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고요. 중장년의 창업은 오랜 경력을 바탕으로 한 노하우와 전문성, 또 인적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네, 센터는 이런 중장년만의 특징을 맞춰서 맞춤형 창업 교육과 전문과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와 제품은 판로 지원도 한다고 합니다.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 김재학 사업단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많은 부분이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중장년 창업센터는 그 부족한 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원주는 창업의 불모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청년이든 장년이든 특히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뭔가를 준비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인프라들이 필요한데요. 사실 그런 시스템도 공간도 없는 것이 안타까웠는데요. 아쉬운 점을 조금이라도 좀 덜어보고자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중장년 센터 유치가 작게나마 그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앞으로 매년 50명 정도의 창업자를 발굴해서 그분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센터 운영은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맡아서 한다고 들었는데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네,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중장년 기술 창업센터의 운영을 맡는데요. 네. 이 강원 혁신센터의 노력으로 기술 창업센터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설립이 되게 됐습니다. 이 전국에서 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이 된 건데요. 강원혁신센터는 2015년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2,000개사가 넘는 창업가를 발굴했습니다. 창업 지원에 특화된 기관인데요. 앞으로 원주의 중장년 창업가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울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 이 중장년 창업센터 외에도 강원혁신센터는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 김재학 단장 이야기 이어서 듣겠습니다. 저희는 원주가 그 지리적인 여건도 좋고 문화적인 환경이나 이런 모든 점을 고려했을 때 창업 친화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만은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중장년 창업 지원센터 외에도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를 수시로 참조하셔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혼자 해서는 안 되고요. 저희 같은 전문기관들과 상의하시고 또 도움을 받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주에 창업 지원 허브가 들어선다고 들었는데요. 창업 지원자들을 위한 지원이 더 활발해질 것 같네요. 네, 무실동 남원주 역세권에 청년 창업 지원을 돕기 위한 창업 지원 허브가 들어서는데요. 원주시가 1,000억 원을 투입해서 조성한 곳입니다. 많은 창업 지원 기관이 들어서는데요. 2023년 말부터 창업 지원 허브가 운영됩니다. 이달 중으로 중장년 기술 창업센터가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7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하는데요. 이 창업 지원 허브가 완공되면 그곳으로 이전해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원주 중장년 기술 창업센터는 창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요. 창업을 하고 싶지만 어디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거나 또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망설임 없이 문의를 통해서 필요한 지원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창업에 도전하고 싶지만 시작이 쉽지 않은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7월에 열리는 창업지원센터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최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 말이면 임대차 3법을 시행한 지가 2년째가 되는데요. 2년 후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게 되는 세입자들은 전세 만기가 다가오면서 오르는 전세값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원래 원주시 부지회장 연결해서 원주 지역 아파트 가격대와 물량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원주 지역의 전월세 물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현재 원주 지역의 전월세 물량이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네. 아파트 단지별로 전세나 월세 매물로 나와 있는 물건이 한두 개뿐인 곳이 많고요. 네. 전월세가 단 한 채도 나와 있지 않은 아파트도 많다 보니까 네. 그만큼 임대료도 높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평균 매매 가격이 지금 현재 1억 4천대가 넘어갔어요.
네. 네, 원주 지역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네. 볼 수 있는데요.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이렇게 전셋값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부동산의 큰 특징 중 하나가 수요가 많더라도 네. 공급이 바로바로 이루어질 수 없는 지화라는 것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의 균형이 형성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현재 원주권의 주택 임대차 시장이 딱 그런 상황인데 네. 이는 재작년에 시행된 임대차 3법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임대차 3법이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임대차 3법이라는 건 이제 쉽게 얘기해서 기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조금 더 강화한 것인데요.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차 계약 시에 신고를 해야 되는 전월세 신고제, 그리고 재계약 시에 임대료를 5% 이내로만 인상할 수 있는 전월세 상한제, 네. 마지막으로 계약기간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기간을 2년 더 연장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 네.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것인데요. 네. 물론 이 법률 자체는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들을 조금이라도 더 보호를 해주겠다고 만든 거긴 하지만 네.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료 인상 제한으로 인해서 매물이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고요. 네. 재계약 시에도 최대 5%밖에 올려받지 못하게 되니까 신규 임차인들에게 미리 4년 뒤에 인상분을 앞당겨 받는 부작용으로 인해서 전셋값의 인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또 전셋값 과열로 이번 달 20일 기준으로 보면 도내 아파트의 호당 평균 전세 가격이 1억 4,617만 원까지 올랐다고 하는데 이런 양상이면 앞으로 임차인의 주거 부담감이 더 심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보실까요? 글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새로 들어선 정부에서도 네. 이 임대차 3법의 축소나 심하게는 폐지까지도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갑작스럽게 이게 변경이 되는 정책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부작용을 유발할 수가 있는 만큼 전반적인 수급 균형을 위한 공급 물량 확대가 가장 중요하고요. 네. 이를 위해서는 특히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보면 이제 오는 7월 임대차법 시행 2년 차가 되면서 계약갱신 청구권 만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후 원주 지역의 전세 물량과 가격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실까요? 네, 우리 원주 지역의 경우에 2026년까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포함해서 총 19,000여 세대가 공급이 될 예정이지만 안타깝게도 당분간은 전월세 물량의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거기에 지난 1년간 또 큰 폭으로 상승한 매매 가격에 연동이 돼서 현재처럼 높은 가격대가 당분간은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청취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전해주시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간 이어졌던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됐던 경기가 재회복되기도 전에 다시 고물가로 인한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네. 물론 꼭 현 시점에 꼭 이사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네. 그렇지 않은 우리 시민들께서는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앞으로 발표될 정부의 정책 방향을 확인한 후에 움직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에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죠. 네. 많은 비로 인해서 살고 계시는 주택 그리고 사업장에 피해가 없도록 미리 대비하시길 바라면서 마무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원래 원주시 부지회장이었습니다. 6월 20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KBS 원주방송국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내일부터는 기존 진행자 한태호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